는 종합소득세 봅니다. 종합소득세 중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소득세 몇 가지만 점검하고 갑니다. 요약집 143페이지 보시면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박스 그림 나와 있죠. 박스에 소득세법의 소득의 종류는 8가지로 열거되어 있다. 그 중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6가지 있죠. 요건 묶어서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냅니다. 그런데 7번째 퇴직소득이나 8번째 양도소득은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니까 종합소득에 합치지 말고 따로 떼어라 그래서 분류 따로 떼어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별도로 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거 이 중에서 사업소득 있죠. 3번째 사업소득에는 음식점 사업도 있고 유통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3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볼 겁니다. 어디 보시냐면 146페이지 146페이지 여러분 부동산 임대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이 임대는 2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상가 임대사업 별도로 소득세 계산, 주택임대사업하는 거 따로 소득세 계산. 이해가세요? 임대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따로 하고 상가 임대사업자 따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나는 상가 건물 가지고 임대사업 하겠다. 그럼 상가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돼. 부산에 있으면 부산 가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은 부산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거 사가지고 내가 뭐 하겠다 지금 임대사업 한다 그럼 3군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시청 구청에 가서 먼저 뭐 해야 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 중에서 요 3가지를 내가 무슨 사업 할 거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시청에 가서.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번째 어디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2군데 가서 하는 거예요. 주택은 시청, 구청에 가서 등록하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행하려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해야지. 2가운데. 그래야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이해할 건 임대가 뭔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돈 받는 거 그게 임대예요. 임대는 매달 받는 거 월세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는. 전세는 월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세금 안 내. 전세는 월 소득이 없죠. 예? 월세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럼 누구나 전세하겠네? 그래서 전세는 월세 받아야 세금을 안 내는데 다만 전세는 보증금 받으면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자 부분을 계산을 해서 월세 받은 건 아닌데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야. 간주임대료 뜻이 뭐라고요? 월세 받은 게 임대료야. 전세는 월세가? 아니 임대료 받은 게 아니야. 대신 보증금을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 그럼 임대사업은 이렇게 상가 건물하고 주택하고 2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을 물어본다 이 얘기지. 그러면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사업의 범위 밑에 146조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방가로 1번하고 박스에 있는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 방가로 1번이 뭐예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주택이죠. 이런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고 돈 받는 거 임대소득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 그랬죠. 부동산상의 권리는 첫 번째 전세권, 임차권 대여,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이 임대업의 소득이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건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발생하는 소득은 임대업의 소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건 빼라. 여러분 전세권, 임차권, 대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대. 민법을 죽어라고 공부하는데도 여러분 민법에서 전대라는 거 들어봤어요? 전전세 전대라는 거 못 들어봤어? 민법에서?
들어봤잖아요. 임대차 전전세가 뭐야? 남의 부동산의 전세계약체결하고 계약기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는 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전세권 임대예요. 대여, 이해가세요? 임차권 대여가 뭐야? 전대라고 하죠, 민법에서. 남의 부동산에 월세 계약 체결하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 그래서 생긴 소득도 세금 내라 이거지.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5년 동안,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150만 원 받을 수 있지, 한 달에. 예? 그러면 50만 원씩 한 달에 1년이면 600만 원 소득 생기잖아. 세금 내라 그거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그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건물이나 옥상에 옆면에 측면에 간판이나 광고탑을 설치하게 장소 빌려주고 돈 받는 것도 임대업의 소득이다. 다음 세 번째.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나보고 담보로 좀 맡겨달래. 그래서 집사람 부르게 내가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집사람 알면 이혼 사유지. 그죠? 예, 담보 제공하면 이혼이지 뭐. 어쨌든 친구 대신에 담보로 맡기고 친구한테 돈 받고 있어요. 그거 임대소득이야. 다른 사람 돈 대출 받는데 내 부동산 담보로 맡기고 그 기간 동안 돈 받는 거 있으면 그것도 임대소득이다. 그러니까 임대는 전세, 월세, 고정관념께 이런 것도 임대소득이다 이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팔려고 건물 지었는데 매매가 안 돼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된 거 있죠? 그거 잠시 보호해주고 빌려주고 받는 것도 무슨 소득이다? 임대업의 소득이다. 이해가세요? 예, 그거. 이렇게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기억하시고, 다음 맨 밑에 2번. 비과세 임대소득. 임대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세금 내지 마라. 첫 번째.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대가받는 건 비과세입니다. 작물 생산 그랬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빌린 사람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거는 세금 내지 마. 비과세. 그런데 여러분이 농지를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사업을 해. 그럼 농지의 용도를 벗어났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날 빌려준 사람이 누구 때문에? 빌린 사람이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되는데, 빌린 사람이 농지의 용도를 벗어나지 않고 농사 짓고 있다. 그래서 받는 것만 세금 내지 마라. 그 얘기예요. 비과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 주택 몇 개? 하나. 1주택 소유자의 임대 월세 받고 있는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주택 하나 소유자가 월세 받고 있어요. 임대사업. 그럼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다만 하나라도 비싼 건 안 돼. 고가주택 있죠? 고가주택은 그건 과세야. 고가주택이 뭐냐? 가격이 뭐한 거? 높은 거. 그때 고가주택은 여러분 임대는요 빌려준 거지 파는 거 아니잖아. 예? 임대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매매가 아니야.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안 팔았으니까 매매 가격이 없지. 빌려준 거니까. 그래서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기준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가격, 기준시가 9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팔았잖아요. 팔았죠? 팔았으니까 매매 가격이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이, 실거래 가격, 팔은 거 12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고, 임대는 파는 게 아니니까 매매 가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뭘로 가?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그런 주택은 과세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3번. 주택임대에서도 비과세 적용할 때 주택수계사는 다음과 같다. 기억,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구분등기를 했으면 각각. 다음 니은,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부한 자, 가장 큰 자,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어떤 분은 그러되 아니 지분이 큰 자 소유가 주택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어떨 때요? 50% 50%면 둘 다 똑같잖아.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본다. 20%씩인데 5명이 20%야? 그럼 지분이 다 똑같잖아.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봐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각각으로 보되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주택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잖아요. 공동 소유인데 갑은요, 갑은 60% 가지고 있어. 을은요 40%야. 집은 누가 커요? 갑이 크죠?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무한 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봐라. 그럼 얘는 주택이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지분이 적어도 특별한 경우 있어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지분이 적어도 얘도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여기 보세요. 이거 둘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발생했어요. 얼마? 2천만 원 소득이 있어요. 그럼 둘로 나눠야죠. 지분대로. 얘는 몇 프로? 60%면 얼마? 1,000. 얘는 800만 원. 자, 요 지분대로 계산한 임대소득이 600만 원 뭐일 때? 이상일 때는 얘는 지분이 적어도 이때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얘도 주택 가지고 있는 걸로 봐라 이 얘기야. 다시 원래는 지분이 무한 자는 적은 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지분이 적더라도 이 주택에서 소득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지분 계산했더니 얼마? 600만 원 이상이면 얘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얘도 주택, 얘도 주택. 이해가세요? 아니면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몇 프로? 30% 초과했다. 요 주택이 9억을 뭐예요? 초과. 근데 몇 프로야? 얘 40% 가지고 있죠? 그럼 얘도 주택수에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니은이 그 얘기예요. 두 번째 줄 다만 해당 주택의 임대소득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면 지분이 적어도 그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라. 또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몇 프로? 30% 지분을 초과한 자도 지분이 적을지라도 주택수에 뭐라? 포함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지분이 큰 자 소유 주택으로 본다. 다음 디귿. 남의 주택을 임대차에서 임차하거나 전전세하는 주택도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에 봐라 포함. 여기 보세요. 제가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 원래 비과세죠. 주택 하나니까. 그런데 남의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계약 체결하고 내가 다시 다른 사람한테 뭐 줘? 전세 주는 걸 전전세라고 하죠. 그 주택 내 거 아니잖아. 그래도 내 주택세에 포함시켜라. 그럼 나는 주택 몇 개로 봐? 2개니까 원래 비과세 못 받죠 이제. 2주택이니까. 이해가세요? 그 얘기야. 남의 주택이라도 전전세하거나 전대를 하면 본인 소유 주택수 계산해 봐라 포함한다. 그럼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도 있는데도 전전세하는 거 있으면 받을 수 없다.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그 얘기고. 리얼 본인과 배우자가 즉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주택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그럼 합쳐서 계산하라. 여기 보세요. 이거 자꾸 혼동하면 안 돼. 소득세는 부부라도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이름으로 돈 버는 건 남편한테 소득세, 부인한테 버는 건 부인 앞으로 소득세 내라. 그런데 여기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한다? 남편 주택하고 부인 주택 있으면 2개 합쳐서 세금 계산? 그게 아니라 합쳐서 세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합쳐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를 판단하라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남편 주택 가족이 살고 있고 부인 이름으로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 근데 부인은 주택 하나죠? 근데 남편이 주택 있잖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부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을 해서 주택 숫자 계산하라 이 얘기지. 합쳐서 세금 계산하라 그게 아니라 남편 거 따로 부인 따로따로 계산을 하되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는 부부가 주택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 147페이지 양가로 3번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의 세 번째 줄에 다만 있죠. 그거 기억해야 돼. 한 줄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자, 찾았어요? 총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그것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라고 해서 다른 거 합치지 말고 2천만 원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려.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 그래도 틀려. 할 수 있다와 한다는 틀리는 거지. 할 수 있다는 맞아요. 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니까.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그건 맞는데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다음 장에 148페이지 매누의 간주임대료 중요합니다. 간주임대료 원래 뜻이 뭐라고요? 간주임대료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월세 받은 거, 간주임대료는 월세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월세 받은 걸로 본다. 그게 간주임대료죠. 뭔데 그럼? 보증금. 보증금 받은 거 이자 계산해서 월세 받은 걸로 계산하겠다. 그게 간주임대료. 근데 임대사업은 크게 두 가지죠. 상가 임대사업 하는 거 있고 주택임대사업. 예? 그러면 상가는요 무조건 다 계산해. 일도 혜택이 없어. 상가는. 예? 상가는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율 곱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은 아니야. 왜?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은요 국가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은 개인이 주택 사가지고 전부 다 무슨 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을 하면 전세 월세 주택이 넘쳐나. 그럼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돼. 원래는 누가 해야 돼? 그거 국가가 해야 돼. 근데 개인이 하잖아. 좋은 점도 있죠. 그래서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니까 주택은 꼭 과세하겠다 그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간주임대료 2번 주택은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부과할 때 초과할 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33 초과했을 때 33 초과. 그러니까 3주택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부과할 때 초과 두 가지가 다 충족됐을 때만 간주임대료 계산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 서울 강남에 나는 주택이 두 개인데 다 전세 주고 있어 강남에. 그래서 전세금이 하나에 20억이야. 그럼 두 개면 전세가 얼마? 보증금이 40억. 4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꽤 되겠죠? 그 사람은 세금 1도 안 내. 내고 싶어도 못 내. 왜? 월세 받은 게 없잖아. 그럼 보증금 계산하는데 3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면 간주임대료 계산도 안 하고 월세 받는 것도 없고 임대소득 없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33 초과 3주택 그리고 보증금 합계 3억을 부과할 때 초과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 한 줄.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3주택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부과할 때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삽입한다. 됐어요? 예? 그때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보통 해서 박스에 보면 3주택 밑에 화살표 있죠?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이냐 아니냐 주택수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빼고 계산해. 그때 소형주택이 뭐냐?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며 40제곱미터 예? 40제곱미터 이하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2억 이하. 기준시가가 2억 이하. 이 두 가지가 뭐하면 충족. 자, 40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그런 주택은 주택수 계산해서 빼라. 이해가지? 그거 빼고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4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결성금이라고 나왔어요. 결성금이 뭐죠? 149페이지 손해본 거죠? 여러분 상가 임대 같은 거 할 때는 결성금 많이 발생하죠? 예? 왜? 상가 임대 사업 하려면 관리인들, 직원들 월급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매달. 예? 비어 있어도 월급은 나갈 거 아니야, 관리실에. 그런데 건물이 비어 있다? 그럼 손해보지, 당연히. 또, 주택임대사업도 결성금 발생할 수 있죠. 전세, 월세 주려면 도배장판하고 막 할 거 아니야, 리모델링하고. 예? 그런데 비어 있다? 월세 안 들어오면 손해보잖아. 이렇게 뭐가 발생해요? 결성금이 발생했다, 손실. 그럼 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이제 설명 듣고 한 줄을 정리할 건데 설명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점 사업하다가 사업하는데 요번에 코로나로 손해봤다. 올해 세금은 없지, 안 내죠. 손해봤으니까. 예? 손해봤죠? 그러면 세금, 소득세, 결성금은 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서도 빼. 공제 받으면 돼. 이해가세요? 예? 다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종합소득, 근로소득이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상가건물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했네. 근데 공실이 많아갖고 1,000만 원 결성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근로소득 얼마? 종합소득? 5천만 원 발생했는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 1,000만 원 있죠? 안 빼줘, 안 빼줘. 임대는 노동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야. 그냥 빌려준 거니까. 아까 음식점 사업하다가 손해본 건 다른 소득에서 뭐 하는데? 공제 주는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성금만큼은 안 해줘. 그럼 어디서 공제해줘? 내년에 그 소득,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서만 빼줘. 내후년에 또 손해봤네? 그럼 그 후년에 가서 계속 손해봤는데 15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몇 년? 15년.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줘요? 다시 정리합니다.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거기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아까 주택 있죠? 주택은 기여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하는데 발생한 결성금은 본인의 직장 다니면서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해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대 사업이라도 상가 임대 사업하는데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 안 해주는데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만큼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뭐한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것을 지문으로 얘기하면 150페이지 맨 위에 150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 첫 번째죠. 부동산 거기 찾았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그거 찾았죠? 거기서부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 그게 뭐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뭐한다? 공제한다. 그거 안 줘. 됐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헷갈리면 하나만 해. 뭐라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뭐한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것만. 됐습니까? 예, 요까지 문제를 한번 다뤄봅니다. 321페이지 1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조세 다 틀린 거 뭐죠?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치는 거 아니에요? 따로 계산한다. 답은 4번. 다음 2번 틀린 건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소득을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어떤 소득이라도 소득세는 부부 합치는 거 없어요. 남편 이름으로 발생한 건 남편한테 소득세 부과하고 부인한테 발생한 건 부인한테 각각이다. 부부라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부부 합산한다며 그건 합산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그걸 판단할 때만 합쳐서 주택수 계산하는 거고 과세할 때는 각각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고 이제 임대사업으로 갑니다. 자, 322페이지 대표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1번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만 주택 하나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외국에서 주택 임대사업하는 건 무조건 세금 내야 돼. 과세. 외국의 주택은 주택수, 고가주택 여부 따지지 않고 다 과세를 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1번 주택수에 관계없이 외국 건 과세하지 않는다. 틀렸다. 과세한다.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이름 지름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틀렸죠. 공익사업에 관련된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예,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한다. 틀렸고 다음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틀렸죠. 납세지는 어디 가서 신고하느냐? 주소지, 소득이 있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소. 틀렸고 4번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농지를 작물 생산 농사 짓게 하고 대가 받는 건 세금 내지 마라. 비과세. 맞아요. 5번 주거용 건물 하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 안 한다? 공제한다. 틀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자, 그럼 3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국내 소재 1주택만 소유하는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얼마? 10억. 9억을 뭐 했어요?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네? 그죠? 고가주택. 근데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건 비과세인데 고가주택은 과세다. 맞죠? 예. 2번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 15억. 여러분 양도할 때 이건 양도소득세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12억을 초과하는 거. 이런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예요. 과세는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시험에서 만약에 이대로 출제되면 틀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 들어갈 수도 있다.
뭘 공제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양도차익의 최대 80%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받을 수 있다. 자, 맞는 걸로 좀 미비하지만 3번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갑의 지분 40%, 을의 지분 60%를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갑과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한다. 틀렸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부한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누가 커? 그럼 을 소유주택으로 본다. 틀렸죠? 다만 단서가 그 주택의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소수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30% 지분을 초과한다면 주택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을소유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건축법에 허가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미등기로 보지 않아요. 미등기로 안 봐. 등기한 걸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맞아요. 5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양도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무슨 말이에요? 등기관리증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그 상가지 주택이 아니에요. 그 상태로 영업하다가 팔면 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등기부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업자 등록하고 음식점 같은 사업장으로 사용하다 팔면 영업용 건물이지 그 주택이 아니에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팔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실무에서는 예?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팔 때 팔기 전에 사업자 등록 폐업하고 전기수도 가스를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정용으로 바꿔놓으면 그때 주택이에요. 그리고 팔면 주택이니까 비과세 받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팔면 세금 내는 거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건 3번에서 틀렸다. 그러면 4번 틀린 거 1번 왜 틀렸나 확인. 주택임대는 임대소득은 빌려주는 거지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없어. 안 팔았는데 어떻게 나와? 그래서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다.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뭐?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뭐예요? 토지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 그게 9억을 부하면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5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주택임대로 인하여 얻는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거주자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주택임대 사업도 사업이죠. 사업은 종합소득에 합산. 맞아요. 예. 다음 니은. 여러분 기업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표현 없으면 임대사업은 기본이 사업소득이잖아. 종합소득세 과세 맞아요. 다음 니은.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계약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 전세는 월세 받는 게 없죠. 소득이 발생 안 했어. 세금 계산 안 해. 그런데 월세 받는 거 있죠. 그건 세금 월세 받는 거니까 세금 내야죠. 주택 하나인데? 아니지. 주택 몇 개 소유자야? 2개 소유자는 볼 것도 없이 과세다. 그죠? 2주택 소유자는 과세.
과세 낸다 맞고, 디귿 거주자 보유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주택 몇 개로 봐요? 하나. 그런데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 맞아요. 다음 니을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이니까 고가주택이죠.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인데 해당 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매년 시험 공부할 때 이 부분에서 제일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것이 니을이야. 아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고가주택인데 왜 과세하지 않는다? 그게 맞습니까? 전세니까. 전세잖아. 월세가 아니라. 이해가세요? 전세는 월 소득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과세 안 한다. 맞지? 고가주택이든 아니든 전세는 없어. 이해가세요? 그럼 간주임대로 계산하는데 그건 3주택 이상일 때. 틀렸죠? 맞죠? 예, 전세로 받았으니까 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은 과세인데 그거 월세 받을 때 얘기하는 거고, 고가주택 2개라도 전세는 세금이 없다니까. 됐어요? 예, 아주 이거 끝나면 아주 계속 와. 계속 이거 가지고 토론해요 카페에서. 아니 왜 토론하는데 이틀 동안 3일 동안 이거 가지고 댓글 달고 막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어. 웃기는 사람들이야. 책을 보면 되잖아. 보면 그럼 확인되잖아 금방. 그런데도 그거 싫다는 얘기지. 거기 낚인 거야.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아니야. 거기 낚여가지고 하루 종일 2, 3일 동안 그것만 토론하고 있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각 사이트에 까칠하게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딱 추적 들어가 보면 내가 소속된 출판사 어디 다 확인해 보면 요주 인물로 다 들어가 있어. 그 사람들은 테스트 한다니까 선생들을 데리고 놀아요. 뭐라고? 이상한 거 질문해 놓고, 예, 왜 답을 안 하지? 왜 성의가 없지? 이 교수님은 뭐 이런 쪽 올리고, 그러면 뭐 뒤에서 이제 악플이 올라오는 거지 막.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 저 오랫동안 강의했습니다. 답을 올려요. 그리고 답 안 해줘요. 유선 전화를 통화하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전화해서 알려주겠다. 통화로. 왜? 얘기가 항상 길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알려줘. 자, 미음 보세요. 주택임대로 얻는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당연히 틀리죠. 아니 사업자 등록하면, 예? 사업자 등록한 경우에 소득세 내는데 그럼 안 하고 하지? 그래서 세금 안 내네? 그죠? 자, 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별도로.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임대사업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득세는 본인이 부하는 거예요. 신고납부. 안 했다가 나중에 탄로나면 피박 쓰는 거지. 여러분, 세입자가, 예?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월세 주는데 세입자가 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너 월급 받을 때 종합소득 계산할 때 너 월세 준 거 그거 공제 안 받고 그러면 내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니까 대신 싸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했다. 예? 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걔도 신고 안 했으니까 관계없는데 걔가 이사 갔어. 어? 이사 갔어요. 가서 그 다음 년도 이제 안 살잖아. 같이 이사 갔으니까 그 다음 년도 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주민등록 돼 있잖아. 계속 그 집에 있었잖아. 10년이면 10년 동안 나 월세 준 거 살았는데요. 그거 하면 추적되지. 예? 그러면 건물주입자는, 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계속 한 거잖아. 10년이면 10년 동안 추징당하죠. 피박 쓴다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하면 제척기간 몇 년? 10년 안에 추징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를 잘 만나야 돼. 살 때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이사 가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이 99%야. 왜? 자기 소득세 조금 내려면 월세 낸 거 공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월세 낸 거 공제 혜택을 주니까 신고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공제해주면 추적에서 들어가니까. 그죠?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은요, 원래 과세한 거에다가 가산세가 1000분의 2가 붙어. 1000분의 2니까 0.2. 이해가세요? 총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 그거 기억할 건 아니지만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음 틀렸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하나. 답은 몇 번? 1번. 다음 6번도요. 틀린 거 3번 지문 확인해 봐요. 3번 지문. 틀렸죠? 예. 두 번째 줄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일 때, 예, 그럴 때만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이해가세요? 근데 3억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참고로 2번 지문 기억해야 돼. 2번.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학계가 3억을 부할 때,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얘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 얘기죠? 예. 됐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볼게요. 8번.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적용의 주택수 계산 설명 틀린 거.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됐으면 각각 주택. 맞죠? 예? 예. 2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소유로 계산을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는 각각 소유로 계산한다. 요것도 맞죠? 그런데 2번, 3번 보세요. 3번도 2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인 때는 그들이 각각 주택으로 보지만 그들이 뭐하여? 합의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을 주택의 임대소득 수익 귀속자로 정한 경우는 그 소유로 계산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소득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맞아요. 4번도 2, 3, 4 이어지는 거야. 4번. 해당 공동소유주택을 임대에서 얻는 수익금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얼마? 600만 원 이상이면 지분이 보여도 적은 사람도 주택수에 포함해. 이해가세요? 또 하나, 기준시가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몇 프로 지분이 30% 부할 때 초과하는 공동소유 지분은 거기 소유 지분자 그게 아니라 소수야. 소수. 지분이 적어도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부한다. 가산한다. 더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기준시가 9억을 뭐? 초과하는 주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때 50이 아니라, 이해가세요? 그럴 때도 소수 지분이 적어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겁니다. 두 가지. 됐죠? 틀렸죠?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 30.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30% 초과하면 지분이 적을지라도 주택수에 봐라. 포함. 소유한 걸로 봐라. 5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한다. 맞습니다. 다음 9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임대소득은, 자, 사업소득은 임대소득 중심으로,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번에 와서는요, 양도소득세만 합니다. 오늘은 재산세도 하고 종부세도 하고 임대소득도 있는데 마지막에 다음번에는 양도소득세만 하는데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짝수 중심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
누차 얘기하지만 안 풀더라도 수업 시간은 꼭 봐라. 참여를 하시라. 어차피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예, 그래서 2차 포기하지 마시고 1차만 잘 통과되면 2차 두 과목 가지고 1차는 2개 가지고 평균 60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느 하나에 치중하면 안 돼요. 근데 2차는 어디 하나 치중해도 된다는 얘기죠. 어디 중개사법에서 점수 올려주고 공법 박후서 교수 하는 거 해도 충분히 점수 나오는데 그거 다 못한다 하더라도 공법은요 기본 점수 40점만 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다니까. 과락만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개사법에서 많이 맞고 공시세법에서 자기 것 그대로 가면 충분히 합격할 점수가 되는 거지. 근데 민법학 1차는 2개 가지고 평균 내는 거니까 하나 팍 집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특강 참여하시고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날